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아르크예술전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도명호라고 합니다. (1993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극장은 여기 처음이고요. 와. 제가 음향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그 당시 90년대 88 서울예술단이라는 그 한국방송관공부사에서 운영하는 단체였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공연문화예술계를 처음에 입문을 해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극장이라는 데 처음 들어온 게 93년 3월 1일입니다. 무용단, 뮤지컬, 국악, 사물 다 있었죠. 그런 큰 조직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축하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예술전당 오페라에서. 김영삼 대통령 축하 공연하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물러나면서 했던 부분인데, 뭐가 힘들었냐면은, 축하 공연을 서울예술단이 맡았는데, 뮤지컬로.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MBC 관현악단이 오케스트라 피탈이 들어가 있었지만, 마이킹 다 했지만은, 결국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릴테이프 2개 갖고. 관현악단은 흉내만 내고, 마이킹은 다 했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김영삼 대통령 들으면 좀 기분 나쁠 텐데, 마이킹은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MR로 다 했었던 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제 운명인가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술단에 이제 오셔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극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제 연이 단 것 같아요. 다 기억하시겠죠? 이제 한철 고모님, 조갑정 고모님, 한동건 선배가 조금 활동하시다가 조금 빠져서 모르신 분들 계실 텐데, 저하고 입사 동기인데, 이제 김동수 씨라고 저하고 입사 동기인데 아마 협회 활동 하다가 좀 이제 안 한 지 좀 됐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 그렇게 5명이서 이제 연이 닿죠. 물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소공연장보다는 대공연장을 많이 이제 투어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시야가 되게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장에서는 또 다른 느끼지 못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연극 무용계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또 공연장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인프라가 또 따로 만들어지고, 예술단에 있을 때는 이제 전국 공연장을 다니다 보니까 공연장에 계신 분들하고의 또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 또 시야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다 나한테는 정말 큰, 뭐랄까, 너무 좋은 경험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80년 초에 이 공연예술 쪽은 잘 몰랐던 건 사실이고, 이제 90년 처음 이제 예술단을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공연예술 쪽에 이제 접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죠. 이제 80년도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학로가 공연예술의 어떤 메카, 그 중에서도 무용의 메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게 왜 그런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무용인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하는 우리 예술인들하고 연극하는 예술인들이 여기를 되게 선호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엄청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저는 왔는데, 와서 보니 정말 그런 걸 느낄 정도였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연극하시는 분들도. 그 때문에 정말 대극장에서 무대에 서본다는 거는, 저는 배우가 아니고 모르지만
뒷 스토리를 들어보면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네. 문예관이라는 그 아르코라는 데가.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이제 나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이 극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 저도 이제 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뭐 힘들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죠. 그냥 뭐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무튼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날로그 세대에서 이 공연 그때 음원은 뭐 컴퓨터가 아니고 다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 많이 걸잖아요. 그 릴도 복사해서 써야 되고 또 잘라서 편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걸 힘들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문예관에 음향을 한다고 하니 그래도 뭐 무용인들도 그렇고 연극인들도 그렇고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열심히 하는구나 저 친구도. 그냥 그냥 뭐 재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음향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스피커가 이제 발전되면서 기술도 발전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플랜지로다 그냥 뭐 많은 않지만은 플랜지로 이제 간소하게 해서 운영하다가 지금에 올라서 이제 라인 오레이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운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는 인프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로 가서 그런 작업을 그래도 한 4, 5회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객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하나 음향하고 연결되는 FH가 저 2층, 3층에 있었거든요. 예, 저 꼭대기요. 그것이 제가 선배님들이 이제 IMF 때 갑자기 이제 퇴사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층에 있는 이제 콘솔을 이제 1층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할 때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도 하나가 그 당시 그 임원진들께서는 생각했던 게 음향의 중요성보다는 객석 수를 많이 연연하지 않았을까 해서 FH는 객석 어쨌든 공간을 없애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셔서 한 3,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 설득시키느라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하면은 이제 FH가 3층에서 내려왔다는 거 하나하고 이제 스피커하고 이제 인프라가 이제 디지털로 오면서 제품의 이제 기술 발달을 위해서 이제 스피커에 이제 변화도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83년 3월 1일 날 왔는데 소리가 93년 8월 15일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입사했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음향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니 가자.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고기도 차고 막 뭐 그게 소리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국악원 예술원당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중앙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선배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서 선배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여기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서로 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쉽진 않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은 그렇게 시작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협회를 중심으로 후배들이 결집이 되고 협회가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는 역할을 아니면은 뭐 누군가는 협회 회원이 조금 더 이게 발전적으로 가는 뭔가가 조금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좀만 더 좀 발전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허심탄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일단 협회원이
협회가 어떤 수익적인 사업보다는 같이 공익적인 같이 어떤 공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수입 사업보다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좀 집중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우연치 않게 찾아온 그 띠아코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좀 더 참여자나 그 협회의 목적이 조금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유통 수입사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과 협회원이 굳이 수입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뭐 음악과 관련된 뭐 세미나가 됐든 뭐 토론이 됐든 그런 공간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물론 우리가 쭉 해왔던 킨텍스라든가 세텍도 있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공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토론 형식 토크가 됐든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항상 미련이 남고 그쪽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네. 다른 사람이 다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또 좀 활성화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고 그게 좀 더 제 미련이 남고 물론 전시는 나름대로도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 이사장을 하면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그걸 고민하는 시점이고 고민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지금 그 혼돈의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농담반 진담반 우리 후배들한테 나 캠핑장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자연에서 자연인은 아니지만 산에 가서 자유롭게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함께 하고 싶어. 자연에 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일단 자연이라는 산하고 가까운 쪽에 가서 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말 만족을 하고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음향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메리트는 있다. 충분히 음향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메리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속에서는 자기가 하는 만큼 충분히 자기가 성취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글쎄요, 후배님들도 앞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욕심 버리고 최선을 다하면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음향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을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후배님들이 음향에 자긍심을 갖고 진짜 멋진 음향인으로서 아마 우리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할 나이가 돼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아무튼 후배님들 음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